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던 남성 청취자인데 용기 내서 제 연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제 여친은 입주가정부와 고용주의 아들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여친이 처음에는 가정부로 저희 집에 일하러 왔던 것입니다. 저는 무역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장남이고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은 제 여친이 된 그녀 역시도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8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27살 대학원생일 때 그녀가 저희 집에 입주 가정부로 들어왔고 저는 첫눈에 그녀가 가정부나 하고 있을 여자가 아니란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학도 나오고 번듯한 직장 생활도 하던 여자였습니다. 가져온 이력서를 읽어보신 아버지는 그녀를 소개해준 분이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마지못해 가정부로 들였을 뿐 원래는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도 충분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그녀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건 해야 했습니다. 경력이 이미 단절이 되었기에 취직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던 것은 아니어서 어떡건 사무직으로 취직하려고 보니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신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월급이 일정 정도 되는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그러면서 주부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며 입주 가정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녀의 친정 부모가 대신 키워주기로 하고 그녀는 저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로는 집이 아주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고 제 방도 전에 가정부가 치운 것에 비해 말도 못할 정도로 깔끔해졌습니다. 얼마나 야무진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내버리지 않고 아주 자상하고 배려심 있게 더구나 제가 귀찮지 않을 만큼 섬세히 조목조목 메모로라도 의견을 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식도 아주 잘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도 금방 파악했고 싫어하는 반찬은 굳이 애써 먹이려 하지 않으며 살짝 곁들여서 입에 익힐 수 있도록만 해주었습니다. 딸내 하나라도 아주 정갈하게 정성 들여 말렸다는 느낌이 가득했고 겨울에는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면 미리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마음과 몸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아름다웠고 원숭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3년간 일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통해서 성숙한 여자의 배려심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전 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런 아름답고 살림 잘하는 여자를 내버리고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게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버지 친구 딸이었고 집안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서로 다들 잘 알고 지내고 있는 사이였으며 결혼까지 염두하고 만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여친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저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부가 우리에게 줄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친은 어려서부터 대접받고 살아온 습성대로 별 생각 없이 그 가정부에게 이것저것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람인 듯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나 가정부의 입장에서나 조금 과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점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따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의 경계란 것이 아주 미묘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된다는 것을 조용히 이야기했고 그 가정부는 자신이 너의 대학 선배라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알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미 그녀는 10년도 더 전에 거쳐간 사회 선배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정부 입장에서는 너의 태도의 일정 정도는 마음을 다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여친은 조금 뚱한 얼굴이 되어서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여친은 우리 집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조심스러워져 갔고, 그럼에 따라서 가정부 역시도 제 여친에게 이전보다 더 다정히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30대를 향해 가는 남성이었고, 성숙한 여자에 대한 허접한 환상 같은 것은 이미 애송이 시절에 지나온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 갇혀가던 시기였기에 늘 집에서 마주치며 근접거리에서 지켜보며 면면을 파악할 수 있었던 우리 집 가정부 그녀에 대한 시선이 어느 틈에 정이나 애틋함의 감정으로 나아가려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익어가는 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잔하고 혼자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길 어느 지점에서 가정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한 남자가 작은 말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대화상으로 보니 전남편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상심한 상태로 눈물을 훔쳐내며 남자에게 뭔가를 하소연했고, 남자는 매정하게 말을 맞받아치고는 그녀의 따귀를 아주 매섭게 후려치고는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숨겨가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중에 이상하게 아릿한 아픔이 제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집에 함께 생활하기에 가족 같던 그녀가 아주 괘씸한 남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젊은 혈기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남자를 따라가서 아주 혼을 내줘 버릴까 하는 생각도 치밀어 올랐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후로 그녀가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마주치면 그녀 안색부터 살폈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인사치레인 듯이 물으며 그녀에게 신변의 불편함은 없는지를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인내심 강한 성격답게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나 그저 별거 없이 다 잘 지내고 있다며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어떻건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데이트 비슷한 것을 시작했고, 그날이 기점이 되어 우리는 차츰 이끌리듯 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따로 만나서 가볍게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연인 사이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우리 집 일을 그만두고 제가 선배에게 부탁해서 알아봐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허락을 얻어 그녀와 결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딸린 애엄마이고 저희 집 가정부였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제 또래의 여친과는 몇 번의 다툼 후에 허무하게 헤어졌지만 지금 만나는 그녀는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자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녀가 더 이상은 세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애쓰고 있고요.